안녕하세요. 네, 안 쉬었다 해도 괜찮으신가요? 그냥 하는 김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도 키가 작아서 좀 낮추고 하겠습니다. 저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네, 저도 18년 전에 교통사고로 화상을 경험한 화상 경험자고요. 저는 55% 면적의 3도 화상과 2도 화상을 입은 화상 경험자입니다. 한강성심병원에서 치료 많이 받았고요. 무엇보다 제가 있었던 그 병원에서 시작한 재단에서 우리가 화상 환자들의 목소리를 담은 이런 연구를 하게 돼서 욕구조사를 하게 돼서 무척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의 이야기여서 또 우리의 조금 청소년들과 어린 청년들의 이야기여서 공감하시는 부분도 많을 거고 좀 새로운 이야기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한 연구에 우리 이제 팀과 함께 한 연구에 대해서 여러분과 간략하게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복지 공동모금에서 지원하셨고요. 그 나눔과 꿈을 수행하시는 한림화상재단에서 진행되는 그 프로그램의 일부로 제가 연구를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의 진행은 이렇게 됐고요.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가 함께 진행이 되었습니다. 좀 사실 25분 동안 발표하기는 조금 많은 내용이긴 한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좀 의미 있는 내용을 좀 전달해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네, 한국에서 지금까지 한 10년간 4만 3천 건의 화재가 일어나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2014년을 기준으로 매년 이제 화상 사고가 2.2배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욕구조사의 대상이 된 청소년과 청년 그룹 14세부터 34세에 해당하는 이 그룹이 현재 2017년, 14년 기준으로 35%에 해당하는 화상 환자의 비율을 가지는데요. 사실 지금 이제 9세 이하의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사고를 경험하는데, 이들이 잠재적인 청소년 그룹을 생각했을 때 이 청소년과 청년 그룹이 어떤 사회적 혹은 이제 심리적, 사회적 관계 안에서 어떤 필요를 가지고 있는지 아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는 이제 이유를 가지고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화상 환자들이 여러 가지 신체적인 어려움, 정서적인 어려움, 또 대인관계에서 어려움들이 삶의 질에 저하를 가져오는, 아까 바바라 선생님께서 잘 삶을 나눠주실 때 우리가 충분히 공감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아직 구체적으로 이렇게 화상 경험자들의 청년들과 젊은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담은 전문적인 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한림화상재단에서 연구를 의뢰하시고 저와 함께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생애 주기에 따른 화상을 경험한 청소년과 청년들이 어떠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에 따른 필요한 서비스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래서 서비스 방안을 어떻게 우리가 계획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했고요. 그래서 포커스 그룹 인터뷰 방법을 통해서 질적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청년과 청소년을 한 그룹으로 묶고, 그리고 부모님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서 부모님들과 인터뷰를 진행했고요. 작년 11월과 12월에 함께 이 일들을 이 인터뷰를 진행하고 했습니다. 몇 가지 제가 아까 설명한 연구의 목적에 따라서 인터뷰 질문을 하였고요. 네, 그래서 결과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 총 15명의 청년과 청소년이 함께 했고요. 거기서 나눈 이야기들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다 아시는 얘기니까 우리가 조금 내용이 많아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들이 경험한 이런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관계적 어려움들이 학교에서 겪는 직업이나 그런 어려움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어떠한 서비스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저희가 도달한 결론은 좀 더
자신을 되돌아보고 심리 지원할 수 있는 상담 서비스,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상 캠프를 계속 좀 더 확대하고 지속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같은 경험을 한 지지 집단이 필요하다. 자조 모임과 서로 이 경험들을 나누고, 또 무엇보다 정보를 나눌 통로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바바라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회적 기술, 낯선 사람을 대했을 때, 만났을 때 이렇게 이제 아주 개인적인 질문들을 이렇게 하시잖아요. 한국 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럴 때 과연 이 일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어려움들을 이야기했고, 아까 그래서 미국에서 하시는 그런 온라인 트레이닝 코र्스가 참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들으면서 동감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부모 그룹도 2회에 걸쳐서 이야기를 나눴고요. 아무래도 부모님들은 좀 더 풍성한 이야기를 나누어 주셨는데요. 어머님들만 참여를 하셨는데, 어머니들께서는 무엇보다 이제 의료적 서비스에 있어서의 정보 전달이 너무나 필요하다. 그리고 여성 의료진, 그러니까 대부분의 화상 치료를 남성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 환자들에게 그 청소년기에, 청년기에 생애 주기에 가장 예민한 시기를 지날 때 이걸 돕는 여성 의료진이 필요하겠다라는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을 위한 심리 지원 서비스, 부모들을 위한 멘토링, 그리고 자녀의 사고로 인해서 사회로 복귀하지 못한 부모를 위한 도움들, 그리고 무엇보다 치료비에 대한 어려움들. 그 부모가 사회로 돌아가지 못한 이유는 이제 치료비로 인한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고, 그 치료비를 제대로 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부모님들의 어려움들이, 그 부모의 역할을 잘 하지 못했다는 그런 죄책감들을 많이 이야기하셨고요. 그래서 이와 동일한 이유로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치료비 지원 부분, 그 이후에 벌어지는 정서적인 사회적인 도움들이 필요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똑같이 경험한 바인데요. 어머님들께서 동일하게 하신 이야기가 부모님들 간에, 엄마들 간에 서로 정보를 나눈 네트워크가 너무나 중요했고, 거기에서 함께 그 이제 잠깐 병원 로비에서 다른 보호자들과 만나서 잠깐 이야기할 때도 그 연대를 통해서 얻는 위로와 희망이 너무나 컸다. 좀 더 공식적인 자리가 마련되면 좋겠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학업이나 직업 영역에 있어서는 화상을 이해하는 진로 상담사가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양적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설문지 조사를 하게 되었고요. 질적 연구에서 나온 인터뷰 결과를 가지고 설문지를 제작을 했습니다. 14세와 14세에서 19세 사이의 청소년들과 20세 이상, 그리고 34세의 청년들을 바탕으로 이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조사를 시작했고요. 올해 1월, 2월에 수집을 하고요. 네, 꽤 긴 설문지에 응답해 주셨는데 많이는 못 드리고 4,000원의 음료로 답례를 했습니다. 총 257부를 수거하게 되었고요. 그 중에서 나이가 좀 맞지 않거나 좀 이렇게 해석이 어려운 그런 설문지는 제외하고 총 233부를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인구 사회학적 특성, 의료적 상황, 그리고 저희가 보고자 하는 이런 서비스 영역별 조사를 하였고요. 몇 가지 척도를 사용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네, 연구 참여자 233명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아이고야, 여기 연령을 보면, 아이고 이게 자꾸 넘어가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아마 애니메이션이 들어가 있나 봐요. 아무튼 여자가 60%의 여성이 참여했고요. 40%가 남성, 그리고 연령별로 가장 많이 참여한 세대는 20대였습니다. 그래도 고루 분포한
그렇게 구성이 되었고요. 지금 보시면 네, 의료적 상황으로 보실 때 열탕 화상을 가진 경험자들이 가장 많았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네, 네, 화염 화상 그리고 접촉 화상이 이렇게 이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화상 부위는 복합적인 다중 응답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손발이나 상지 하지에 화상을 입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참여자 중에 분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상 깊이로는 2도를 표시한 분이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화상 면적으로는 10% 미만의 화상 면적을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또 화상 후유증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이것도 다중응답이 가능하도록 하였는데 그렇게 놀랍지 않은 결과로 네, 비후성 반응과 가려움증을 가장 많이 호소하셨습니다. 화상의 정도를 나누면서요. 저희가 이제 화상 면적이 10% 이상이며 3도 화상을 경험한 분들을 중화상으로 분류했을 때 저희 연구 참여자의 26%가 중화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저희가 이 연구에서 화상 정도별, 화상 지금 치료 상황별 그리고 연령별로 어떠한 욕구들을 가지고 있는지 분류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네. 네, 그래서 현재 치료 상황별로 나누었을 때 치료 완료하신 분들이 참여하신 게 66%가 참여하셨고요. 치료 중단하신 경우도 10%에 해당이 되셨는데 그 이유를 물었을 때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이유였고요. 그리고 미미한 치료 효과인 부분에도 기대한 바에 미치지 못해서 잠시 치료를 중단한 이유들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마 공감하시는 부분이 많으실 텐데요. 네, 심리 상담 이제 저희가 이 연구의 결과 부분인데요. 심리 상담 영역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를 얼마나 가지고 계시는지 현재 지금 최근 한 달간 어떠한 외상 스트레스를 지금 경험하고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계신지 물었을 때 60% 이상이 이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대답하신 항목을 보면 화상 사고와 관련된 고통스러운 경험이 반복적으로 떠오른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공포나 혐오, 분노 같은 죄책감 같은 부정적 감정으로 현재 불편함을 겪고 있다 응답하시는 분들이 전체 응답자 60%나 이런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하셨어요. 총점을 내보면 평균 17점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요. 사실 38점 이상이 되면 트라우마, 포스트 트라우마의 디소더에 해당되는 PTSD에 의심이 되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총 233명 응답자 중에 39명이 현재 이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분포를 보면요, 전체 저희가 233명의 분포의 비율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분석을 한 것은 아니지만 화상의 정도나 연령이나 그리고 치료의 상태와 상관없이 그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어떤 경험으로 인해서 포스트 트라우마를 겪게 된다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화상의 회복 정도가 중요한 것이지 이게 화상의 경중에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아 존중감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여기서 40% 이상의 참여자가 밑에 써 있는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자신을 바라볼 때 부정적으로, 그래서 자신이 쓸모없다고 여기며 유능하지 못하다고, 그리고 자신을 좀 더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자아 존중감에 대한 부분도 심리 상담에서 분명히 다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심리 상담 서비스 욕구를 물어봤습니다. 보니까요, 연령이 높을수록, 그러니까 10대보다는 20대가, 20대보다는 30대가 더 많은 욕구를 가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경화상보다는 중화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치료가 완료된 상황보다는 현재 치료 진행 중인 사람들이 심리상담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많이 나타내셨어요. 네, 그리고 대인관계 기술의 어려움들을 물었을 때 어떤 부분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지에 대해서 7가지 문항 중에서 좀 높은 비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응답한 것은,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거는 것, 친구를 사귀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 싸우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칭찬을 해주는 일들, 그런 부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이렇게 응답을 하였습니다. 네. 사회적 관계 영역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어떤 가장 큰 어려움들을 보이는지 물었을 때 가깝고 친밀한 관계에서 의사소통하는 법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결혼 및 연애 관련 직장에서 의사소통에 대한 기술에 대한 높은 욕구를 보이셨어요. 이거 대부분 연령이 높을수록 동일하게 중아상일 경우, 현재 치료 중일 경우에 더 많은 욕구를 나타내셨어요. 여기서 좀 다른 것은 10대와 20대에서는 친밀한 관계뿐만 아니라 낯선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에 대한 어려움들을 호소했고요. 그리고 30대는 아무래도 생애 주기에 맞게 결혼과 연애에 대한 어려움들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장에 대한 어려움들을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화상 정도를 보면 중화상의 경우 결혼 및 연애에 대한 어려움들을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치료 상황으로 봤을 때 현재 치료 중인 분들은 낯선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들을 호소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이전 스피치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피닉스에서 이야기하시는 그 스텝에 대한 것을 우리도 활용해서 대인관계 기술을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멘토링 영역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역시 보시는 것처럼 멘토링 서비스가 현재 필요한지에 대해서 물었을 때 30대와 20대가 더 많은 욕구를 보이셨고요. 그리고 경화상보다는 중화상 참여자가, 그리고 치료 완료 환자보다는 치료 진행 중인 분들이 현재 멘토링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셨어요. 멘토링 영역에서도 다룰 수 있는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먼저 다루어 주었으면, 멘토링 서비스를 통해서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내용은 아무래도 치료 과정과 앞으로 이것들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이야기, 먼저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먼저 사회에 나가서 경험한 그런 것에 대한 조언을 듣고 싶어 했고, 이제 직장 생활뿐만 아니라 이 청소년과 청년들이 학교에서 경험한 어려움들을, 먼저 경험한 그 어려움들에 대한 조언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선호 시기는 치료 과정 중에 더 필요하다라고 대답했고요. 생각보다 1대1로 하는 멘토링 서비스를 더 선호한다는 걸 알 수 있었고, 동일하게 또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런 서비스에 1대1 소그룹 멘토링을 선호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좀 말이 빠른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내용이 많아서. 멘토링 서비스를 해본 적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놀랍게도 98%가 멘토 서비스를 받아본 적이 없고 참여한 적이 없다라고 대답했는데요. 참 좋은 소식은 내가 받은 적은 없고 참여한 적은 없으나 앞으로 내가 멘토로 활동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연령이 높을수록 좀 더 많이 참여하고 싶어하고, 내가 경험한 것들에 대한 그 지혜와 노하우를 나누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자조 활동, 우리가 같은 경험을 한 사람끼리 셀프 서포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욕구들은 어느 정도 있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이거 역시 연령이 높아질수록 현재 그러니까 경화상보다는 중화상, 그리고 완료인 경우보다 진행 상황일 때에 자조 활동 그 서비스도 지금 필요하다라고 응답하셨습니다. 당사자들만 참여하는 것을 선호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컸고요. 그리고 월 1회 5명 이하 신체적 정신적 여유를 가지고 좀 더 편리한 상황 속에서 이런 모임을 하면 참석하겠다 응답했어요. 이런 자세한 부분을 이 조사에 넣은 것은
이제 한림화상재단에서 이 자조 활동 서비스를 시작하게 될 때 좋은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네, 학교 생활과 학업 진로 영역에 대해서도 물었는데요. 물론 화상 학교를 모두 경험한 학생들이 그 참여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낮은 퍼센트이긴 하지만 연구 참여자의 아주 적은 숫자가 적은 비율이 학업 및 진로 지원 서비스를 이용했다고 응답했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화상 경험 후에 학업 성취도가 얼마나 변화했는지 이제 스스로 응답하는 경우였는데요. 다행인 것은 77.8%가 성적이 변화가 없었다라고 응답을 했는데요. 한 20% 정도는 성적이 하락했다라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서 네, 진로 학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그 시기에 도움이 좀 더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질적 연구에서도 나왔었지만 화상 경험하신 분들과 부모님들이 화상에 대한 정보에 좀 더 한 통로를 가지고 좀 더 구체적인 정보들을 때에 맞춰서 얻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셔서 그러면 어떠한 정보들을 가장 얻고 싶어 하시는지에 대한 질문들을 했고요. 그래서 50% 이상이 지금 적혀 있는 이런 서비스들을 원한다, 이런 정보들을 얻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앞서 하신 스피치들을 들었을 때, 네, 그 온라인 매거진을 통해서 이 일들을 좀 해보는 것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 질적 연구하면서 학생이 그러니까 참여하신 분이 하신 아이디어였는데 앱을 개발해서 네, 그 앱 안에서 얼마든지 어떤 때에 이런 것들을 나누고 하는 정보들이 좀 이렇게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네, 아이디어를 나누어 주신 게 기억이 나는데요. 네, 또 사회적 관계에서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는지도 물었습니다. 대부분 네, 부모를 위한 부모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교육을 받기를 원했고, 네, 그리고 이제 화상 경험자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부모님 자체에 대한 심리 상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많은 분들이 여기에 응답을 하셨는데요. 연령별로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었어요. 10대의 경험자들은 형제들을 위한 상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좀 더 목소리를 높이 했고요. 30대의 참여자들은 부모 사이에 자신의 부모 사이 부부관계의 증진을 위해서 그런 도움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보고 이제 이 화상 경험자들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형제들과 또 부모님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참 많이 생각하고 있고 거기 도움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주셨습니다. 네, 사회적 인식 개선 부분도 빼놓을 수가 없어서 여기에 넣었는데요. 사회적 인식 영역에 있어서 응답자들께서 74%가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셨고, 네, 20대인 청년들 그리고 오히려 중화상보다는 경화상을 경험하신 분들이 그리고 현재 치료 중인 분들이 사회적 인식의 개선이 더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아무래도 사회 경험들을 더 많이 하시게 되어서 그렇게 되었는가라고 제가 잠시 물음표를 던져 보았는데요. 네, 아무튼 인식 개선이 필요한 대상을 물었을 때 학교 교사나 학급 친구들 역시 학교로 돌아갔을 때 어려움들을 정말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식 개선이 필요한 대상이 첫 번째로 학교 교사와 친구들에 대한 네, 그 인식 개선 필요로 하는 것을 이야기했고 일반 대중 그리고 이야기하셨는데 아까 피닉스에서도 이용하시는 것처럼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가기 전에 그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온라인 트레이닝 코스로 이런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미리 배우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물론 미디어를 통해서 화상 경험자들이 어떻게 비춰지는지에 대한 그런 연구와 우리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외상 후 스트레스와
자아 존중감의 향상을 위한 상담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요. 무엇보다 사회적 관계 안에서 대인관계 기술을 그 의사소통 기술 훈련을 연령별로, 화상 정도별로, 치료 진행 상황별로 세분화해서 좀 더 개발하고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멘토링 부분에 있어서 비슷하지만 욕구가 높은 사람들을 우선으로 삼아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리고 멘토 참여자와 리크루팅 멘토가 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더 강화하고 서로 바탕으로 이것을 최적의 멘토 멘티를 매칭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조활동 영역도 자조활동 영역에 가장 높은 욕구를 보인 사람들로 먼저 시작을 해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네, 넘어가 보면 정보 영역에서 봤을 때 어떤 우리가 연령별로 사상 정도별로 치료 진행 상황별로 필요하다고 파악된 정보들의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어떤 정보들을 가장 먼저 나눌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네, 가족들을 위한 서비스는 물론이고요. 사회적 인식 영역을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인 편견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옹호 활동이 필요하겠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좀 러프하지만 이 아주 긴 보고서를 정리함에 있어서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요, 이미 지금 한림화상재단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일들을 좀 더 많이 홍보하고, 그래서 이 서비스 욕구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서비스 욕구가 잘 전달되도록 리크루팅하는 방법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비스 지원 체계를 연령별로 생애 주기에 맞게, 연령별로 욕구에 맞게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고, 무엇보다 장기적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우리 화상을 경험한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서비스 지원 체계를 가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개발된 것들이 얼마나 만족도를 높이고 수행해 가는지에 대한 계속적인 그런 노력들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